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지금 4개의 부등식을 니네한테 풀으라 그랬어.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부터 해볼게. 요거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자, x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자, 계수 맞추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를 갖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는 저기다 그냥 크게 그려놓고 갈게. 자, x축하고 마이너스 1과 어디서 만나냐면 5에서 만나. 그치? 여기까지 되죠?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그치? 자, 그럼 니네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부등식을 잘 풀어봐 이거란 말이야. 응? 1번은 그래프 그리는 순간 바로 읽혀야 돼. 뭐 찾으시오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시오잖아.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마이너스 1 왼쪽, 자, 5 오른쪽이 지금 0보다 함수값이 작은 부분인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순간 해가 x가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x가 5 이상이거나 이렇게 바로 구해진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2번, 3번, 4번을 어떻게 푸나 잘 봐봐. 이거를 부등식을 풀라 그랬을 때 이거를 이항을 해가지고 물론 풀 수도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풀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로 보란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는 그래프가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대로 있어. 근데 얘가 5라는 상수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애가 어디냐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제 5라는 애가 어디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 꼭대기 대칭축의 함수값을 한번 구해볼게. 자, 대칭축은 지금 5하고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2야, 그지? 여기까지 되죠? 자, 이때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지금 얼마가 돼? y에다가 2 대입하시면 3 곱하기 3이니까 요거 최대값이 지금 9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5라는 상수함수는 9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가 이제 5가 있을 거야. 그치? 응? 자, 그러면 니네는 어디를 찾으란 얘기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5보다 크도록 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니네한테 x값의 범위를 지금 물어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본 거잖아. 이해돼? 수연이 되니? 그럼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아무거나 연립을 해봐. 지금 5랑 지금 우리의 2차 함수가 만났어. 얘랑 만났어. 자, 그럼 여기서 5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치? x값이 지금 보일 거란 말이야. 그쵸? 처음에 해가 잘못됐다. 미안. 여기 지금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들아 미안해. 여기가 5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고요. 여기가 1이다. 미안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치? 응? 여기까지 되시죠? 최대값 9는 변하진 않고. 응?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서 만나면 0하고 4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요. 당연히 이것도 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일 거라고. 그치? 그래서 2번의 답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범위에서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니네 그래프에서 보이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래서 2번 답은 지금 마이너스 4보다 x가 커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은 거의 서비스인데 한번 볼게요. 3번은 이번엔 요 2차 함수가 상수함수인 9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래. 근데 우리가 9를 아까 어디서 보내잖아. 9가 뭐였냐면 이 최대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최대값보다 2차 함수가 작아야 되니까 얘 하나 딱 같지. 9랑.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x값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한 x의 범위는 x는 자,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딱 한 지점, 즉 x가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돼. 그치? 마이너스 2일 때만 함수값이 9가 돼서 빵꾸가 뚫려야 된다고. 그죠? 여기까지 돼? 4번은 자동이지. 자, 이번에 뭐 물어봤냐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있니? 근데 10은 지금 9보다 더 위에 있는 여기가 10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10보다 큰 2차 함수값이 없잖아. 전부 다 10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결국은 핵심, 부등식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2차 방정식이나 또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그냥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 이거를 자꾸 무슨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되냐 하면 이 그래프 해석을 하려고 자꾸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라고 지금 니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자체에서. 그치? 대수적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그래프로 자꾸 연습을 해보라. 뭐 이런 느낌이야. 응? 자, 그래서 15-4번은 요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5번 하나 해볼게. 자, 5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정도 해보세요. 니네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계속 물어봐, 문제에서. 봐봐. 자, 문제에서 질문이 뭔가 한번 먼저 확인해보고 갈게. 다음 시계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지금 2차식 모양을 주고선 얘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으시오야. 자, 그러면 니네는 어디에 포커스가 일단 꽂혀야 되냐면 여기에 포커스가 꽂히면서 무슨 확인을 먼저 해야 돼? 얘들아, 무슨 확인 먼저 하라 그랬어?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일 때 얘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꽂혀야 된다고. 되시죠? 지금 2차식이란 말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니네 포커스는 이 멘트를 보고 첫 번째 m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될 때 우리의 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찰이 먼저 돼야 돼. 되십니까? 응? 자, 그럼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들아 식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 얘가 사라지지. 0x제곱이야. 그치? 얘도 사라지죠. 0x야. 에다가 4를 더했어. 그럼 봐봐. 니네는 어떤 x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이 4가 되는 건 변하지 않아. 그치? 그죠? 근데 4는 0보다 항상 크잖아. 다시 얘기하면 이 부등식은 m이 마이너스 2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이해돼? 자, 따라서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도록 하는 m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부등식의 해는 그대로 모든 실수가 돼서 우리 구하고자 한 m의 범위에 얘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이거 내가 진짜 많이 얘기를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니네가 자꾸 빼먹는다고. 최고차 계수가 미지수일 때는 항상 걔가 0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를 문제에서 식의 표현으로 준단 말이야. 되죠? 자, 요거 하나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면요.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우리가 요 2차 식을 fx라고 했을 때 요 fx는 이제 2차 함수로 확정인 거야. 그치? 응? 다시 얘기하면 m이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fx는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라고. 그러면 이제 무슨 해석으로 가야 돼? 그래프 해석으로 가야 된다고. 어떤 2차 함수가 0이라는, 즉 x축보다 항상 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얘로 확정이야. 그럼 얘로 확정이란 거는 니네한테 두 가지를 체킹하라는 거야. 그치? 첫 번째는 그래프 모양이 아볼이어야 돼. 아볼이려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여야 된다를 먼저 체크하시오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최고차 계수인 m 플러스 2가 지금 양의 실수가 돼야 돼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요게 하나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되시죠? 두 번째는 얘가 떠있단 얘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실근이 없단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의 해석을 한번 하시란 얘기라고. 자,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m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실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전개하지 마시고 공통인수 묶을게요. 자, 지금 m 플러스 2 묶어주시면 m 플러스 2에서 4 뺀 거니까, 그쵸? 자,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자, 플러스 2 사이로 구해진다고. 그치? 자, 그러면 아까 구한 1번과 아볼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의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해가 돼야 된다고. 그치? 여기까지 돼? 자, 따라서 우리의 최종 답은 이렇게 해놓고 또 틀리면 안 돼. 아까 우리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얘들아 얘를 항상 만족시켰어. 우리의 범위에 m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 따라서 쟤와 얘의 합집합이 돼야 되니까 최종적인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돼야 된다야. 되시겠죠? 그래서 니네 이거 시험 볼 때쯤 되면 요 문제 되게 잘하는데 여기서 지금 등호를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니네가 놓치면 안 돼. 여기서 등호 빼버리고 m이 마이너스 2를 안 보는 순간 이것도 참사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항상 저 최고차 계수 미지수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 정도 강박관념 항상 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5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포물선. 얘들아, 그 1학년 수학에서 포물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당황하지 마시고 이 포물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 2학년 가서 이제 기하라는 걸 배우면 포물선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2차 함수가 포물선의 한 종류야. 포물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거야. 어떤 2차 함수가 어떤 직선하고에 대한 위치 관계를 준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m을 풀어보래. 뭐 똑같아. 이게 어차피 2차 함수 해석이기 때문에 자, 1번부터 우리 한번 봐볼게. 자, m이 0이라 그랬어. 자, m이 0이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확정이죠. 자, 얘는 y는 자, m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그치? 자, 근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을 구하시오거든요? 그럼 이게 봐봐, 니네가 이 상황을 항상 알아야 돼. 자,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직선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직선보다 2차 함수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니네가 교점만 읽어주면 끝난다고. 그래서 그 교점에서 왼쪽과 그 교점에서 오른쪽이 답이란 말이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 니네가 식이 이거야. 이차함수가 직선인 x 플러스 1보다 위에 있다. 요 부등식을 풀란 얘기고, 그럼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얘를 넘겨봐.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다 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얘를 연립한 방정식의 해가 지금 요 라인이 지금 0이야.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지금 2거든요. 그러면 저 그림과 무슨 그림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요 2차 함수 있죠. 요 2차 함수하고 누구 위치 관계? 이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 두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 거야. 응? 결국은 일반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보는 것보다는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보는 게 쉽거든. 응? 그래서 우리 범위가 이 범위나 여기서 이쪽 범위를 찾으시오나 지금 같은 맥락의 부등식 해석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x값의 범위는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뭐보다 2보다 크다. 요게 2번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문제도 상황이 똑같은 거야. 봐봐. 자, 이번에는 자, 포물선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해돼?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차함수인 x제곱 더하기 z-1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이 커야 돼, 항상. x 플러스 1보다. 근데 요 부등식에 해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실수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이 의미랑 뭐가 똑같은 의미냐 하면은 저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넘겨. 얘가 지금 일반 직선이니까 해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의 위치 관계로? x축하고의 위치 관계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를 넘겨주면은 보세요. 자, 새로운 이차함수를 잡아볼게. x제곱 요거 x 넘어가면은 m-2x로 바뀌죠. 그치? 요거 1 넘어가면은 m제곱 마이너스 1로 바뀌어.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하고 이 두 개 부등식이 같은 부등식이란 말이야. 얘와 얘의 의미가 똑같다고. 그러면 마찬가지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의미의 해석은 요 2차 함수가 x축 위에 떠 있다라는 의미랑 똑같다 얘기를 하는 거야. 되시죠? 자, 그래서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잖아. 얘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고. 그치? 또 판별식 해석으로 끝난다고, 문제가. 지금 최고차 계수는 양수니까 끝. 그러면 x축하고 해가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계산 과정은 요것만 하면 돼. 요 2차식의 판별식이 자, 지금 n-2 자, 요거 제곱에서 4배에 m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치? 자, 요게 0보다 작다야.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요. 자, m제곱에서 4m제곱 빼니까 자, 마이너스 3m제곱. 자, 1차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4m만 나오죠? 상수항은 4 더하기 4니까 플러스 8이 나와. 여기까지 되지? 되십니까?
얘들아 얘기 좀 해줘. 여기 m제곱 플러스 1인데 나 왜 여기 마이너스 썼니? 아 진짜 진짜 어? 수연아 알고 있었지? 어? 이렇게 된다. 다시 지워. 이렇게 돼야 돼. 응? 요거 합차로 읽히죠? 얘가 지금 2m의 제곱이니까 정리줄로 앞서. 얘 더하기 얘는 자 3m-2고요. 그치?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돼서 요거 범위잖아요. 그쵸? 그래프로 그리자 얘는. 자 지금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위볼 그래프고 자 요 작은 근이 마이너스 2 큰 근이 3분의 2 그치? 자 근데 우리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쪽에 해당되는 m의 값의 범위 그 다음에 요쪽에 해당되는 m의 값의 범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뭐보다 커야 돼? 3분의 2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되시죠? 응? 계산을 몇 번을 틀린 거니? 자 근데 15-6번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일반직선 위치관계도 똑같아. x축하고 위치관계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그냥 바로 풀게요. 2차 부등식 2개 푸셔서 교집합 찾으란 얘기니까 그냥 계산이야. 그냥 쑥 보고 갈게. 자, 둘 다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요거 지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0 이상이다. 그치? 자,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4하고 3으로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그치? 야, 그럼 이제는 니네 2차 함수 그래프 떠올려서 해는 바로 읽히냐? 응? 첫 번째 그래프는 어디야?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려봐.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한 근이 마이너스 1, 한 근이 4인데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잖아요.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얘는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가 구해지는 거, 그치? 두 번째는 아래쪽이니까 두 근 사이겠죠? 그치?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 이렇게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이때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 그랬는데 이것도 잘 써야 되더라. 봐봐. 그냥 저 그림에서 그냥 볼게. 첫 번째 범위는 이쪽이었어.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우리 공통 범위는 얘들아 여기서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더 나오지. 4가 양쪽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읽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이거나 뭐가 x는 4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치? 되시죠? 자, 요게 1번이고 자, 그 다음 2번도 인수분해 바로 할게. 자, 첫 번째 거는 1하고 6으로 되죠? x-1, x-6 0 이상. 자, 두 번째 거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5로 되죠? 요게 0보다 크다. 그치? 자, 이번엔 요 그래프 보면서 바로 읽자. 0보다 큰 쪽이니까 양쪽 사이드지.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1 이하 이거나 x가 6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 그치? 되죠? 밑에 것도 양쪽 사이드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 그치? 그럼 이때 두 개 공통 범위는 쉽잖아. 왜냐하면 부등호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더 작은 범위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왼쪽부터 봐봐.
1 이하다 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얘지. 얘가 더 작을 거고. 그쵸? 6 이상이다 하고 5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는 얘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두 부등식의 공통범위 찾아서 답만 읽어주시면 되니까 뭐 7번은 약간 기본 계산 문제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8번. 이거를 범위를 나눠서 푸셔도 되는데,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그래프 그리는 거랑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쵸? 이걸 갖다 내가 그래프를 읽어볼 거야. 자, 1번부터 봐봐. 어디 찾으란 얘기냐면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요 절대값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 찾으시오야.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는 지금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요 정도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요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요런 그래프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우리 요 1차 함수 그래프 있잖아. 기억나나? 저 어디서 꺾이는 그래프야? x가 1에서 꺾이는 그래프지. x가 1에서 꺾이는 1차 함수가, 근데 얘들아 하필이면 저 x는 1이 2차 함수의 대칭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해돼? 지금 2차 함수 대칭축이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1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대칭성에 입각하게 문제를 줄 거야. 근데 우리 직선이 1에서 꺾이는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치? 그러면 니네가 두 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우리는 어디 찾으시오냐 하면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을 때 찾으시오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지. 그럼 니네는 지금부터 요거 찾아서 읽어주면 되고. 그치? 반대쪽도 이쪽이죠. 얘가 지금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 그치? 요 사이에서는 얘들아 이 절대값이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지? 2차 함수가 이렇게 밑에 있고 절대값이 더 위에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니네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찾으시면 되니까.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그래프도 1에 대한 대칭이고 2차 함수도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가 구해지면 얘는 바로 구해진다고, 대칭성으로. 이해돼?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것도.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이거 한번 이해되면 니네 시험장에서 다 구하는데 진짜 10초면 구해. 응? 이것만 찾으면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얘는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되잖아. 요 직선하고 요 2차 함수의 교점 찾으시오니까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로 풀렸을 때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로 풀리니까 3x 마이너스 3의 교점 찾으시오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죽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x값이 보인다고. 얼마로 보여? x제곱 빼기 5x니까 5로 보이죠? 그럼 요 자리가 지금 5자리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4니까 여기 길이도 4가 돼서 1에서부터 4만큼 뒤로 간 거지? 요 자리가 마이너스 3인 게 보인다고. 굳이 식을 풀지 않아도.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x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가 1번 부등식의 답이 된다고. 되시죠? 요거 절대값 그래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돼. 1학년 수학에서도.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그래프 가르쳐 드렸죠?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 얘들아 뭐 하라 그랬어? 꺾어 올리라 그랬지. 이거 안 했어? 했잖아.
안 했나? 1차식만 했나? 1차식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얘기해봐. 아, 그렇네. 다시. 내 1학년에 지금 3반 들어가니까 어느 반에서 한지 기억이 안 나. 했어, 안 했어? 전체 절대값. 안 했어? 수현 안 했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는 꺾는 거는 보셨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공수태에서 이걸 배울 거야. 뭘 배울 거냐면 y가 fx야.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놔. 절대값을 씌워놔. 응?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니네한테 그리라고 한다고. y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면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놓는단 말이야. 전체로. 그럼 이거 그래프는 얘들아 진짜 쉬워. 더 쉬워. 뭐냐면은 봐봐. 우리가 절대값의 범위는 요 안에 있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나눠서 우리가 풀리잖아. 그럼 얘는 봐봐. fx가 양수이면 얘는 그대로 나와. 그치? 그죠? 근데 요 안에 있는 fx가 음수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 요게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모양이 나왔다고 쳐봐. 요게 이제 y는 fx라고 해볼게. 근데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내가 씌웠다는 얘기는 전체에다 씌웠다는 얘기는 y값이 음수인 애를 양수로 바꾸시오야. 다시 얘기하면 양수인 그래프는 그대로 그리시고 y값이 음수인 애는 양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꺾어 올리면 된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보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y가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수 쪽 부분을 두면 안 돼. 지금 다시 얘기하면 y라는 애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워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절대값이. 즉 y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돼. 이해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뱉어낼 때는 플러스 3으로 뱉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절대값 그래프에서 니네 고3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절대값 그래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새끼야.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린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얼마나 쉽냐면 봐봐.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꺾어 올린 그래프가 8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시오야. 8이라는 상수가 어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자, 얘는요. 인수분해가 봐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바로 갈게. 이쪽에다 그려줄게요. 보세요. 그래서 잘 봐봐. 잘 봐봐. 얘가 지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근데 인수분해 안 돼. 근데 확실한 거는 얘가 지금 판별식이 9 플러스 8이니까 양수인 건 확실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근데 이거하고 이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물론 근해 공식을 쓰면 구할 수 있긴 해. 일단 대기. 응?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꺾어 올렸단 말이야, 이렇게. 얘는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꺾어 올렸어. 요거 그래프야. 자, 요 그래프가 지금 내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을 그려놓은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상수 8을 거야 되잖아. 그치? 그럼 8이 얘보다 위에 있는지 얘보다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을 읽어서 함수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대칭축은 읽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6x니까 요 대칭축이 지금 3인 거는 읽혀. 그치? 되죠? 자, 그럼 요거 2차 함수 요거 안에 있는 애다가 내가 3을 대입해 볼게. 3을 대입하면 9-18 빼기 8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7이야. 그치? 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7이라고.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 꺾어 올렸으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플러스 17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이지. 네? 그럼 봐봐. 8이라는 애가 이 17보다는 무조건 아래쪽에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에 8이 있겠죠.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는 어디를 찾으라 그랬냐면 8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하나 찾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니네가 이 x값의 범위를 잘 찾아봐 이거거든요. 요거에 해당되는 다시 요거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잘 찾아봐 이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 한쪽이 구해지면 한쪽은 자동으로 구해진다고. 대칭이니까. 응? 자, 그래서 요거부터 찾아볼게. 안에 거부터 찾아보자.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요 꺾어 올린 거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풀린 애야. 그치? 네? 그럼 2차 함수가 부호가 반대로 풀렸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요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8과 만난 x값을 찾으란 얘기라고. 그럼 바로 보이지? 8, 8이 사라지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 이렇게 만날 거야. 그치?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8과 만난 애는 이 2차 함수랑 8이 만난 거잖아. 그치? 즉 x제곱 마이너스 6x 요거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0이 되도록 한 x값 두 개라고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마이너스 8, 하나가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맞냐? 8이 16 맞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라고. 그치? 돼? 자, 그러면 우리의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종 답은요 마이너스 2보다 x가 커야 되고 6보다 크고 x가 8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원래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놨을 때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거를 못 찾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여기가 어디인지는 관심 밖이야. 그치? 얘가 8이랑 누구랑 만나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즉, 요 점들을 찾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니네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놓고 8보다 작은 부분만 니네가 읽어주면 되니까. 되십니까? 자, 다시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어떤 함수가 절대값이 전체에 붙어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그리란 얘기라고?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리란 얘기라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8번 절대값 그래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자, 9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줬어. 자, 이때 걔가 3에서 b 사이다. 자, 공통범위 찾으란 얘기야, 그치? 자, 하나씩 봐볼게.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니네가 절대값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는 애야, 그치? 1에서 꺾이는 애니까. 자, 근데 우리 어디 읽으라 그랬냐면 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 그래프가 A보다 커야 되니까 요쪽하고 요쪽 읽으시오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그럼 요거 바로 읽어볼게. 봐봐. 여기 좌표 뭘까? 기울기가 1이니까 얘들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지? 그치? 자, 근데 요 길이가 지금 A란 말이야. 그쵸? 여기는 A 플러스 1이겠죠? 그치? A만큼 앞으로 간 거니까 1에서. 마찬가지 여기는 1에서부터 A만큼 뒤로 오는 애니까 여기는 이제 1-A일 거야. 그치? 응? 자, 그래서 우리 범위는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A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X가 1-A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야. 그치?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로 읽히죠? 자, 얘는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자, 0하고 4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제 얘란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지금 3에서 b가 돼야 된대. 그치? 그럼 봐봐. 이걸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쳐다보실게요. 자,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번째 부등식에는 0에서부터 4까지야. 이렇게 올 거야. 그치?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다잖아. 그치? 근데 우리 공통범위가 3에서 b 사이니까 지금 A 플러스 1이 어디서 올라와야 되겠어? 얘가 3에서 올라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1이 3에서 올라와서 자, A 값은 2가 될 거야. 그치? 자연스럽게 4가 뭐겠어? 4가 B겠죠. 이해돼? 우리 공통범위를 보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는 한번 확인만 해볼게. A가 2면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반대쪽 범위는 요게 마이너스 1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공통범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하나 확인해 보셨고,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요 첫 번째 부등식은 자, 인수분해가 그냥 바로 돼. x-2와 x-8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지금 2에서 x가 8까지 범위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x-a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얘 때문에 해를 표현할 수는 없어.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가지고 A값, B값을 잘 읽어보자 이거야. 응?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수직선에서 표현을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확정이 됐어. 2보다 커야 되고, 자, 8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근데 얘랑 공통 범위가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5가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죠? 그럼 뭐가 확정이 돼야 돼? 여기서 A가 확정이 돼야 돼. 즉 다시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범위인데 요 A가 지금 5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서 어디에서 떨어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떨어지니까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돼야 돼? B는 2가 되면 되죠. 하실 수 있겠죠? 2차 부등식에서 어떤 공통 범위를 던져주고선 니네한테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수직선에서 그 해의 모양만 가지고 미정계수가 바로바로 읽힐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9번이 이렇게 해결이 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을 한대. 자, 일단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한 x부터 찾아보자. 자, 요거 지금 인수분해 되니까 자, 인수분해부터 해볼게. 자, x-a 자, x-4a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가 0보다 작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크냐 4a가 크냐 문제가 되는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보다는 4a가 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해가 뭐에서 뭐 사이야? a에서부터 x가 4a까지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만족하는 모든 x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놓고 지금 요 1번 조건을 해석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잘 구해볼게.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 하시면은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돼서 자,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양쪽 날개죠.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4고요. 여기가 5니까 4보다 작은 부분, 5보다 큰 부분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때 x의 범위는 x가 4보다 작거나 자, 5보다 크다. 자,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치? 되죠? 자, 밑에 부등식도 인수분해해서 자, 얘가 2하고 5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자, 마찬가지 요 방향이야. 얘도 양쪽 날개겠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해는 x가 2 이하이거나 x가 5 이상이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럼 더 작은 범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돼야 되지. 그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 범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번엔 얘가 돼야 되죠. 5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해석인데 다시 얘를 만족하는 모든 x라는 거는 얘였어. 그치? 근데 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다시 이런 거야. 자, 잘 이해해봐. 이게 니네가 집합을 배웠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집합을 일단 배웠잖아요. 부분집합 개념 배우셨죠? 이런 거잖아.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 어떤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A에 속한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멘트가 이 부분집합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다시 얘기하면 저 멘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주어진 조건이 얘인데 요 범위가
지금 원래 주어진 범위가 연립부등식의 해인 2 이하거나 5 이상이다에 요거에 포함이 된다 얘기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면 요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얘가 포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요 범위가 여기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얘를 다 만족하지.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요렇게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얘 쪽에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둘 다 만족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A의 범위를 잘 찾아볼게. 얘부터 볼게요. A가 5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그치? 4A는 무조건 A보다 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경우는 A가 5보다 커야 되는 거는 수직선의 위치관계 니네가 바로 보여. 그치?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야? 같을 수도 있냐 이거야. A가 여기까지 와도 되냐 이거라고. 그럼 니네가 봐봐. A가 여기까지 오면 얘들아 돼 안 돼? 부분집합이라는 건 얘들아 같아도 되잖아. 그치?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고. 어차피 둘 다 5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줘야 돼. 이걸 의미상을 잘해서 그래야 돼. 요게 이제 두 번째 경우고. 첫 번째 경우 봐봐. 요때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의 위치관계는 보여. 그치? 4A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여기 4A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인데, 큰 집합이 막혀 있으니까 작은 집합은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 여기도 등호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래서 1번 경우에는 A가 지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오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니네가 조심할 거는 문제 자체에서 이미 정해준 이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A가 음수도 될 수 있다잖아. 근데 우리 A는 양의 실수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넣어줘야 된다고.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요거이거나 또는 요거일 때 우리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A의 범위가 된다야. 이해되시죠? 응? 자, 그래서 10번은 약간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어떤 개념이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니네가 해석하는데 충분히 어려움은 없어. 니네가 그 선행에서 집합을 배우셨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응? 봐봐.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 그치? 지금 명제 나갔나? 명제 아직 안 나갔어? 나갔어? 명제 나갔으면 진리집합 배우셨겠네요. 그쵸? 이런 애들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배우잖아.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응? 자, 근데 저 부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A라고 해볼게. 얘가 저 부등식의 해야 X가 X제곱 마이너스 2X다. 자, 근데 얘가 0 이하다. 얘를 갖다가 명제용으로 표현하면 진리집합인 거고, 그치? 부등식의 용어로 표현하면 쟤는 해인 거야. 그치? 자, 근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가 여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때 마찬가지 B도 써볼게. 자, B도 진리집합으로 쓰시면 X바, 자, 이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하다. 근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요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이 얘기거든요. 좀 전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야. 그치? 제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 영역으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봐봐. 그래프 영역으로 봤을 때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야.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근해 공식을 써서 a로 표현을 할 수 있어. 두 근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b에 해당되는 부등식에 해당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치? 근데 요 범위 안에 지금 이 부등식에 해가 들어와야 돼. 포함이 되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바로 되니까 이 0에서부터 2까지 범위로 해가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 0과 2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야. 그치? 되십니까? 그래서 0부터 2까지 범위의 모든 x들은 얘보다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항상 만족한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표현을 했더니 이 모양이 나왔단 말이야. 문제가 어디 카테고리로 넘어가냐 하면 근해 분리 카테고리로 넘어가. 즉, 이 상황을 만족을 하려면 요 2차 함수에 한 근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한 근은 2보다 커야 된다야. 그래야 이 알파 베타 사이에 0하고 2가 포함될 수가 있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문제로 바뀐 거냐 하면 근해 분리 문제로 바뀌어서 두 근 사이에 이렇게 기준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점들의 함수값의 부호만 판단하면 된다야. 그치? 그래서 이 근해 분리 문제가 여러분들 진짜 시시때때로 니네 눈앞에 등장을 할 거야. 2차 함수에서.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는 편의상 요 2차 함수를 fx라고 잡아볼게. 요 fx로 잡으시면요. 자, 0일 때 함수값. 자, a제곱 마이너스 4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인 f2가 자,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 얘도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근데 니네가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야. 봐봐. 지금 알파 베타는요 구멍이 막혀 있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집합이야. 작은 집합도 등호가 막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같아도 된다 그랬지. 즉 0하고 2가 여기까지 오더라도 A가 B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관계죠. 그치? 즉 0이 알파가 돼도 되고 2가 베타도 돼도 되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 응? 2차 함수 근해 분리까지 엮여서 나와야 되니까. 결국 부등식이 함수고 함수가 부등식 방정식이라 생각해야 돼. 다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두 가지 범위가 나오겠죠? 얘는요 뿔마 2니까 A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얘는 4가 사라지잖아. 4가 사라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가 0 이하면 돼서 얘는 0에서부터 A가 2까지. 그치? 자, 근데 위에 범위와 밑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 A의 범위는 얘로 확정이죠. 되십니까? 자, 이 문제는 일단 포함관계를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그 해에 대한 얘기들을 그래프로 보셔서 주어진 상황에서 큰 그래프에 대한 해가 작은 그래프에 대한 해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럼 작은 해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얘가 알파 베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 무슨 해석이야? 근해 분리 해석이라고.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0일 때 함수값과 2일 때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 그래프야. 그치?
되시죠? 자, 그래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2번 하나 보면 이제 2차 함수도 끝나. 부등식 끝나고 이제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갈 거야. 자, 길이가 40m인 철망이 있는데 걔를 모두 사용을 해서 넓이가 96에서 99 이하인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때 길지 않은 변의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직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잡아볼게요. x라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으로 전체 철망의 길이가 40이다 준 거잖아. 그럼 니네한테는 뭐 준 거냐면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얘네들의 합이 얼마다 준 거야? 20이다 준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합이 20이니까 높이가 근데 x니까 가로 길이는 20-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이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x 다시 자 20-x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요런 2차 함수가 나올 거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때 요 넓이가 얼마? 96이야. 96 이상 99이야. 그치? 되시겠죠? 뭐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프로 그냥 잠깐 볼까요? 우리 2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있는 애야. 0하고 20에서 만나죠. 그치? 그리고 요 대칭축이 10이면 이때 꼭지점의 y좌표가 100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이때 이 함수값이 물론 100에 되게 가까이 있겠지만 그냥 그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96보다는 크거나 같고 99보다는 작거나 같은 우리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돼? 근데 여기서 뭐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x에 관한 범위를 준 거야. 길지 않은 변의 길이니까 결국 우리가 잡은 짧은 변의 길이가 긴 변인 20-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하나 준 거라고. 그치? 자, 따라서 x가 10 이하인 범위를 줬기 때문에 니네는 이 그림에서 요 새끼의 범위만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10보다 작은 쪽의 범위만 찾고 얘는 의미가 없는 애죠. 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니네는 방정식을 통해서 요 x좌표와 요 x좌표를 구해서 답을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되시죠? 그럼 하나씩 읽자. 자, 99랑 자,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요거 하나 푸시고 96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 요거 하나 푸시고요. 그치? 되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0x 자, 플러스 99야. 요거 9하고 1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쵸? 응? 이 자리 9 하나 보이죠? 그치? 응? 되죠? 자, 그 다음 요 부등식도 풀어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0x 자, 플러스 96이야. 뭐하고 뭐로 되니? 12하고 8로 되나요? 그쵸? x-8, x-1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그쵸? 이 자리가 이제 8인 거야. 그치?
이 활용 문제는 여러분 식만 구사해주면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우리의 범위는 x가 8 이상, 뭐 이하? 9 이하. 이렇게. 되시겠죠? 수연아 돼?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이었고, 열심히 숙제들 해갖고 오시고,